이 남자는 44일 동안 60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협박하고 약속을 잡고 잠적하고 다시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추적하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첫날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죽은 아이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1991년 1월 29일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놀이터. 9살 이영호 군이 혼자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같이 놀던 친구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형우는 혼자 남았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이영호 군 아버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형우를 데리고 있습니다. 현금 7천만 원과 카폰 달린 차를 준비하십시오. 오래 준비해온 말을 하듯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당시 7천만 원은 지금으로 치면 수억 원입니다. 범인은 이 집에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군의 할아버지는 압구정동에서도 손꼽히는 자산가였습니다. 아버지 이 씨는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형사들이 들어왔고 전화기에 감청장치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전화를 끊은 지 몇 분도 안 돼서 다른 사람인 척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초경찰서 형사입니다. 거기 있는 형사를 좀 바꿔주세요. 경찰에 신고했는지 떠보는 전화였습니다. 옆에 있던 형사의 기지로 겨우 위기를 넘겼고 범인은 경찰이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범인은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괴 사건의 골든타임은 길어야 24시간. 그 시간은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자고 있어요.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경찰도 가족도 그 말에 매달렸습니다. 이후 범인은 서울 도심 곳곳을 접선 장소로 지정하며 형호 군의 아버지를 끌고 다녔습니다. 김포공항, 대한극장 앞, 장충동, 명동, 양아대교. 장소는 매번 바뀌었고 쪽지로만 다음 장소를 알렸습니다. 쪽지 어디에도 지문은 없었습니다. 실종 7일째 범인은 전화 대신 쪽지를 남겼습니다. 게시판 쪽지가 다음 장소를 가리키고 그 장소에 또 다른 쪽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쪽지에는 가명 계좌 2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CCTV가 없는 은행, 사람이 많아 누가 누군지 분간이 안 되는 은행을 골랐습니다. 두 곳 모두 그랬습니다. 금융실명제 시행전이라 아무 이름으로나 계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범인은 그 허점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변 공중전화 위치를 떼고 있었습니다. 서울 전역의 통선을 사전에 짰고 혼자 하기엔 너무 넓은 범위라 범인이 한 명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실종 21일째 범인이 드디어 은행 창구에 나타났습니다. 가명 계좌를 내밀었고 화면에는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지금은 인출이 어렵습니다. 한마디를 했습니다. 범인은 뒤돌아서 걸어나갔습니다. 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범인의 유일한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실수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양안대교 남단, 배전 안미에 든 돈가방을 올려두고 형사들이 잠복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착각했습니다. 가방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밤 10시 10분 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면서 가방에 낚아챘습니다. 형사는 4명이었지만 아무도 범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1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가방 안에 가짜 돈이 잔뜩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도 경찰에 신고하는 건 감사하게 여기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범인은 처음부터 경찰이 개입됐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경찰에 신고 안 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이 위장에 성공했다고 착각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을까요? 마지막 전화 한 통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범인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사 인력만 9,784명, 용의자는 420명이었습니다. 1991년 3월 13일 실종 44일째 잠실 한강공원 배수로에서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눈과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습니다. 손발은 묶여 있었습니다. 납치당일 입고 나간 옷 그대로였습니다. 신발만 달랐습니다. 부검 결과 위에서 나온 음식물은 납치당일 친구 집에서 먹은 점심이었습니다. 형호는
납치된 그날 죽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력 용의자가 한 명 부각됐습니다. 성문 분석 결과 목소리가 일치했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알리바이를 제출했습니다. 경주 톨게이트 영수증, 경주 여관 숙박기록, 사건 당일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한 수사관만은 다르게 봤습니다. 알리바이는 만들 수 있고 유독 사건 당일만 또렷이 기억하며 알리바이를 준비해뒀다는 것 자체가 수상했다는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그 형사는 말했습니다. 지금도 확신합니다. 2006년 1월 29일 공소시효는 끝났습니다. 범인은 지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형욱 군 아버지는 한동안 범인의 목소리를 카세트 테이프에 담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길에서 그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